그러면 위원님 사실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더 잘 알 거라고 저도 생각해 아실 거라고 내일 몰라요. 몇 대면 몰라요? 몇 대면 예상하십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번 그 탄핵 심판 과정에는 사실 초기에 보면 문영배 재판장 대행 이분이 끌고 가는 그 탄핵 심판은 거의 일정을 잡아놓고 그냥 일정 잡아놓고 결론도 이미 잡아놓고 네. 그냥 요식행위로 재판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일까지 오전까지도 결정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계속 내일 오전까지도 평의는 하고 뭐 평결은 그게 아직도 아니고 이런 처음에 말 듣던데요? 네. 탄핵 심판 시작할 때 보면 며칠 내에 해야 된다. 뭐 그리고 일주일에 2번 하겠다. 증인 신문 시간도 제한하고 또는 그 증인들을 불러서 당신이 검찰에서 작성한 이 조서 네. 이것이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그것이 증거로 채택할 수 있거든요. 그걸 증거로 사용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증거로 활용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네. 형사소송법이 바뀌어서 직접 와서 법정에서 제가 그렇게 진술한 것도 맞고 내용도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네. 이게 과거에 2020년 이전에만 하더라도 그냥 검사가 작성한 조서면 그냥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경찰관이 맞아요. 작성한 증거는 법정에 와서 진술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은 왜냐하면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좀 불법 수사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어서 그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규정을 하고 다만 검사는 사법기관이라기보다 수사기관일 뿐만 아니라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지위를 인정했는데 그것도 지난 2020년도에 민주당이 수사권 조정 법률을 하면서 경찰 조서와 같이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당사자가 나와서 그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증거로 막 채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막 증인 신문에서 증인 불러서 물어보고 하면 시간 걸리니까 그냥 몇 명만 후닥닥 하고 끝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다 끝났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변론 종결하고 나니까 그다음 선고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탄핵 심판하는 기간 중에는 문영배 재판장 저 사람은 무조건 탄핵 인용이고 네.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입장을 이야기하겠다 하니까 뭐 들을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막 그 나무래고 이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조건 탄핵 인용이야, 인용.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날짜까지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걸로 보였는데 그랬으면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도 국정원 혼란을 최단기간에 끝내기 위해서 네. 어떻게든 빨리 선고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으면 변론 종결을 하면 불과 일주일 내에 선고할 거로 다 예상을 했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가 지나고 4주가 지나니 네. 이거 뭔가 변고가 생겼다. 그럼 변고가 왜 생겼냐? 즉 탄핵 인용을 하기가 어려워졌구나. 그렇잖아요. 탄핵 선고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발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자 몇 대 몇이겠느냐 이제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마자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부터 시작해서 그 전까지는 별로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던 마흔여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막 쏘아붙였죠. 그 주장을 했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최상목 탄핵. 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마흔여에 대해서 지위 보전 가처분, 즉 마흔여를 그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그냥 자동적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방법. 그것도 안 되고 또 한덕수 총리도 대행으로 돌아오니까 네. 한덕수 그다음에 최상목 쌍탄핵. 둘 다 맞아요. 탄핵. 그러면 최상목과 한덕수를 다 탄핵을 하면 이주호 부총리가 대응을 하게 되니까 이주호는 혹시 물러날지 모른다 이런 판단으로 또 이주호에게 넘겨보자. 그런데 그래도 안 되니까 아예 그 마흔역 자동 임명법, 네. 마흔역을 15일 내에 임명 안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헌법재판관이 되는 거. 그리고 또 그러다가 보면 안 되니까 문영배 이미서는 6개월 더 헌법재판관 되는 법 이런 것까지 막 내놨단 말이에요.
맞네요.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저게 지금 절대 선거를 못 하는구나. 그러면 최소 5대 3이다. 왜냐면 5대 3이니까 마흔역을 집어넣으면 6대 3 되는 거 아니냐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네. 이 상황에서 밀고 땡겨 가다가 거기에 이게 사실 이 과정에 뭐가 있었냐면 그 지난 주말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광화문 내거리에서 막 떠들면서 자 문영배 이미선 불렀어요. 정계선 이분들은 이 세 명을 부르면서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은 결단하라. 지금 즉시 선고하면 돼. 맞아요. 맞아요. 김영두 정정민은 선고하라. 이분들도 선고에 나서면 돼. 이 5명은 자기들 편이야, 그지? 그렇죠. 느낌이. 그런데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은 울사오적이 되지 말라 이랬단 말이야. 맞아요. 그럼 여기는 우리 편이 아니야. 민주당 맞아요. 입장에서 5대 3이잖아. 그죠? 네. 근데 재판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재판관한테 너 을사오적이야 이러는 거는 이 사람들하고 계산 끝났다는 거거든. 우리 편 안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이 이야기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문영배 이미선은 또 더욱이 임기 연장법 6개월 더 연장해 주겠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냥 남아서 판결 선고해라. 이 말은 이 사람들은 하청업자야, 그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청업자. 무조건 그냥 탄핵 인용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 여기는 을사오적이고 헌법재판관이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재판관들이고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민선으로 선출된 대한민국 대통령 파면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대우를 받으니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요. 또 하나는 이것이 헌정 질서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헌법재판관을 마치 그 자기들 부하 직원처럼 다루니까 아마 그러니까요. 이 내부에서 네. 소문에는 이건 지금부터 전적으로 소문입니다. 소문에는 그중에 한 재판관이 문영배 재판장한테 더 이상 지체하지 마라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리가 났다부터 그래서 그러니까 또 문영배 재판장이 나와서 자 4월 4일 선고합니다. 됐죠라고 했대. 됐죠. 저 들었던 것 같아요. 됐죠? 됐죠. 이러고 나가셨다고. 네네네. 자 됐죠가 뭐야? 하도 막 닥달하니까 그리고 왜 그때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잖아요. 문영배 이미선이 퇴임을 4월 18일 하는데 문영배가 자기 손으로 탄핵 기각 5대 3이니까 탄핵 기각을 선고하기 싫어서 나는 선고 못하겠다고 버티겠다가 그냥 나갈 거다. 그 이야기도 많이 나왔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5대 3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만약 들어라 그냥 두고 간다 이런 게 모든 거가 6대 2만 돼도 선고 안 했겠어요. 대본하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5대 3이구나라는 것은 비교적 합리적 추론이에요. 안에서 뭐가 있더라도. 그래서 5대 3이었는데 5대 3이라도 선고하고 나가라. 을사오적, 자동 임기 연장법, 자동 임명법 그런 이야기를 막 듣게 되니까 그래서 선고하라고 하니까 견디다 못해서 그래 4월 4일 선고합니다. 됐죠. 라고 하지 않았을까. 여기까지는 추론이죠. 추론. 근데 네. 전혀 틀린 추론도 아닐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4대 3이라고 하는데 5대 3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5대 3으로 선고하면 이 민주당 쪽의 반발이 극심할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아서 이재명이 뭐라 하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이 5대 3으로 선고하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정의로운 재판관 하나가 그러면 내가 개입하겠다 해서 4대 4가 되었다. 5에서 한 사람 넘어서. 그래서 지금 4대 4설이 그렇게 해서 유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일리 있는 추론이신 것 같아요, 위원님. 근데 이것도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부채도사 있잖아요. 옛날 부채도사 이래가지고 부채도사까지 나왔네요. 부채도사 이래가지고 막 가설라문에 해가지고 탄핵이 기각일까요, 인용일까요, 뭐 이러다가 이쪽으로 넘어가 막 하는. 네. 저도 뭐 부채도사 수준의 주장이긴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갑자기 불복적인 이야기도 하고 또 탄핵 소추 위원장인 요즘 떠보리 정청래 의원이 조용하잖아요. 그 얘기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정청래 의원. 이것도 네, 이 사람이 요즘 모를 리가 바로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5대3 내지 4대4다. 또는 더 나가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 자, 이거는 이제 좀 더 희망적인 이야기. 좀 더 희망적인 이게 뭐냐면 네. 이게 4대4가 되었다. 예를 들어 4대4. 근데 4대4가 4는 인용, 4는 기각 또는 각하인데 이게 아예 주문 전체를 각하를 해버리면 그죠? 네. 그러면 뭐냐면 이게 재판을 건 것 자체가 부적법한 거야. 그래서 재판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어. 음. 근데 기각이 되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해서 더 이상 이제 탄핵 소출 이 사안으로는 소추할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문영배 또는 이미선이 넘어왔다. 정정미가 넘어왔다. 이런 주장. 그래서 여기서 넘어와서 야 우리 각하시키자. 네. 우리 다 각하시키자. 그래서 5명이 아까 4대4에서 그럼 좋다. 5대3으로 5명 각하, 3명 인용 이런 결정이 돼 있다. 그러면 각하라고 하면 이제 오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민주당한테 그래 당신들한테 다시 기회를 준 거니까 우리를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또 그렇게 해석도 되는군요. 예, 그래서 네. 5대3으로 됐다. 왜냐하면 이게 인용을 하려면 탄핵을 그냥 그 인용을 해서 대통령을 직을 그만두게 하려면 헌법재판관 6명이 찬성을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리고 6명이 안 되면 전부 기각이야. 맞죠. 그게 뭐 네. 2명이 아니라 3명이 5명이고 3명이 한 사람은 기각, 한 사람은 두 사람은 각하 이래도 기각이야. 근데 아예 각하가 되려면 이건 다수결이에요. 다수결. 그러면 다수결이면 5명이 몽땅 각하. 그러니까 탄핵 소추하면서 살인죄로 이재명 때문에 이게 입이 자꾸 달라졌어. 그 내란죄로 네. 탄핵한다고 했는데 내란죄를 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나훈아 쇼에 갔는데 나훈아는 안 나오고 짝퉁 가수 너훈아가 나온 거지. 예? 그렇잖아요. 네. 서태지와 아이들 맞아요. 공연한다 했는데 서태지 빠지고 아이들만 나온 있는 거야.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게 소추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국회에 가서 재의결 해와라. 근데 재의결 안 해온 이거는 각하다. 이렇게 하면 쉬워요. 그래서 혹자는 또 11시에 선고하는 거 이것도 네. 각하면 본안이 내란이 되느니 계엄 선포가 불법이니 아니니 그 판단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탄핵 소추 절차가 잘못되었으니 네. 집으로 가시오 이거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 없어.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한 5분 만에 선고 끝날 거라고. 그래서 11시 선고는 그것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5대3은 결국은 5대3 각하설은 여기에 나와요. 근데 또 하나 우리를 아주 불안하게 만드는 거는 원래 5대3이었는데 5대3이었는데 네. 3 중에 한 분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6으로 갔다. 그래서 6대2가 되었다라는 흉흉한 소문도 없지 않아요. 믿고 그러니까. 싶지 않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부채도사 어디로 갈지 몰라. 그래도 오늘 위원님께서 굉장히 좀 일리 있는 추론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특히 만약에 기대를 좀 해볼 만한데. 만약에 지금쯤이면요 정청래 난리 났어요. 정청래. 근데 가만히 있잖아요. 수상해요. 수상하다. 네, 정청래가 제가 보기에 탄핵이 기각될 걸 알고 그 동안에 이 날뛴 이 재과를 반성하느라고 저렇게 입을 다물고 있나. 정청래 이분이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내일 기각이나 각하 아마 기대할 텐데. 그러니까 위원님, 각하면 각하 5 인용 3 4대3면 기각 네. 5대3이면 기각 그 이상은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럼 내일 만약에 윤 대통령께서 돌아오면 네. 어떤 메시지 국민들한테 남기실 거란 말이죠? 어떤 메시지 한번 뭐 당연히 그동안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이 있으실 거고 그러나 이제 국민 통합을 향한 여러 가지 그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